A one, a two, a one, two, three, four.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착한 영어 스토리파워 영문법 시간입니다. S북에 정체를 밝혀라. 앞에서 주어와 동사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목적어에 대해서 정체를 밝힐 차례입니다. 영어에서 목적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쓰게 되는데요. 문장 속에서 동사 다음에 오는 말로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의 대상이 되는 것을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목적어를 영어에서 object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첫 글자를 따서 목적어를 표시할 때는 O로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참고로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는 바로 타동사라고 합니다. 목적어가 없으면 자동사, 목적어를 꼭 써야 되면 타동사라고 부르죠. 자, 어쨌든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경우에는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 또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6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모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어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영어 문장을 파악하는 게 아주 쉬워집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문법이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집중해 주세요. 자, 첫째, 목적어가 될 수 있는 녀석들이 있어요. 크게 나눠서 세 가지입니다. 자, 첫째, 명사입니다. 둘째, 대명사입니다. 셋째, 명사의 역할을 하는 어구, 즉 명사 상당 어구입니다. 이거 어서 많이 보던 거네요. 그렇죠. 주어를 설명할 때 바로 이 부분을 똑같이 설명했습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A. Vincent enjoyed his holiday on a beach with Christine. 빈센트는 크리스틴과 함께 해변에서 휴일을 즐겼습니다. 라는 문장인데요. 자, 문장 분석해 볼까요? 빈센트가 주어이고요. enjoy라는 단어가 동사. 동사의 목적어가 바로 his holiday죠. 동사 뒤에 나와 있는 이 단어, 이 holiday가 바로 목적어인데 지금 명사가 목적어로 사용된 사례죠. B번, she posed as a model. 그녀는 모델로 포즈를 취했다. And Vincent sketched her on the canvas. 그리고 빈센트는 캔버스에, 화폭에 그녀를 스케치했다. 자, 이 경우에 이 her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앞에 있는 sketch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어입니다. 지금 보면 이 her라고 하는 이 단어는 대명사지요. 이 her가 누굽니까? A번 문장에서 나왔던 크리스틴이죠. 이 크리스틴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번에는 똑같이 같은 이름을 쓰지 않고 대명사로 바뀌어서 her라고 표현한 건데 이렇게 대명사는 앞에 있는 동사의 목적어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10번 보세요. Vincent practiced painting pictures with her help. 빈센트는 그녀의 도움을 받아 그림 그리기를 연습했습니다. 자, 여기 painting이라고 하는 이 단어 보세요. 동사 paint에 ing를 붙여서 지금 동명사로 쓴 겁니다. 동명사, 명사예요. 앞에 있는 practice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되고 있습니다. 즉, 동명사가 목적어로 쓰인 거죠. 자, D번 보시겠습니다. Vincent wanted to marry Christine. 빈센트는 크리스틴과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But her family objected to their marriage. 그렇지만 그녀의 가족은 그들의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To marry라고 하는 이 to 부정사가 앞에 있는 동사 wanted의 목적어예요. 윗문장 C에서는 painting이라는 동명사가 앞에 있는 practice라는 동사의 목적어였는데 D번에서는 to 부정사가 앞에 있는 동사의 목적어로 쓰였습니다. 자, 동명사도 그렇고 이 to 부정사도 전부 명사 상당 어구에 해당되는 거죠. 즉 명사의 역할을 하는 어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예문 보시겠습니다. Vincent didn't know what to do. 빈센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 이 문장 보실게요. 빈센트가 주어이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왔지요. 그 다음에 동사 다음에 나와 있는 바로 이 부분 what to do 의문사 what 다음에 투부정사 이렇게 오게 되면 이것은 명사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두 단어 이상이 뭉쳐서 의미상 한 덩어리를 이루게 되면 구라고 부르는데 이 경우에는 명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명사구입니다. 자, 이 what to do는 앞에 있는 동사의 목적어로 쓰인 겁니다. 목적어. what to do,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몰랐다. 보통 목적어를 해석할 때 뭐를 이런 말이 붙게 되면 이건 틀림없이 목적어예요.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몰랐다. 틀림없이 목적어입니다. 즉 목적어로 쓰였기 때문에 명사의 성격을 갖고 있다. 또 거꾸로 명사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목적어로 쓰일 수 있다. 자, 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통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F번 보시겠습니다. Vincent realized. 빈센트는 깨달았습니다. that 이하의 사실을. 자, that 이하 뒷부분, 이 뒷부분 전부의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써놨기 때문에 realize라는 앞에 있는 동사의 목적어로 이 뒷부분 전체가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즉, 접속사 that이 이끌고 있는 또 다른 문장, 주어, 동사. 다시 얘기하면 이 문장은 앞에 하나의 절이 있고요. that절 뒤에 또 하나의 절이 있는데 그 두 개의 절을 접속사 that이 연결하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어쨌든 that 이하 절은 앞에 있는 동사의 목적어로 쓰인 겁니다. 즉 명사절인 거죠. 자, 빈센트가 깨달았어요. that 이하를 깨달았어요. 뭐뭐를 이렇게 해석하면 목적어라고 했죠. 그래서 that 이하를 깨달았습니다. 목적어로 쓰인 겁니다. 자, 데디야. He should break up with her. 그가 그녀와 헤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목적어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직접 목적어와 간접 목적어 둘 사이를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o sent his brother Vincent money. 테오가 그의 형 빈센트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분석을 해보면 Theo는 주어고요. sent가 동사고요. 다음에 목적어가 왔는데 목적어가 두 개예요. 그의 형 빈센트에게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해석되면 그것을 간접 목적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뭐뭐를 또는 뭐뭐을 이렇게 해석이 되면 그것을 직접 목적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목적어가 두 개인 거예요. 누구에게 뭐뭐를 보냈다 이런 식의 구조인 거죠.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IO로 표현합니다. indirect object. 자, 직접 목적어는 DO로 표현합니다. direct object. 그래서 이 문장은 목적어를 두 개 갖추고 있는 그런 구조인데 이런 구조의 문장을 사형식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영어에서 목적어를 취하는 것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딱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는 타동사가 목적어를 취합니다. 타동사. 이 타동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동사하고 앞에서 구별했죠? 자동사의 경우에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sleep이라든가 run이라든가 swim이라든가 go라든가 이런 동사는 목적어 없이도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자동사라고 하고 그에 비해서 목적어를 꼭 써야만 되는 그런 동사가 있지요. I read a book. 책을 읽습니다. I watch TV. TV를 봅니다. 이럴 때
그 동사들은 뒤에 목적어를 꼭 갖다 써야 되는데 그러한 동사를 바로 타동사라고 그래요. 이 타동사는 반드시 목적어를 쓰는 동사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종류의 목적어를 취하는 품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 목적어를 취하는 두 가지 품사가 있는데 하나는 타동사이고 또 하나는 전치사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전치사의 의미가 뭐냐면 명사 앞에, 즉 목적어 앞에, 앞전자입니다. 앞에 놓는다 그런 뜻이에요. 앞에 놓는다. 한문으로 쓰면 이렇습니다. 앞에 놓는, 놓을 지자, 앞에 놓는 품사다. 앞에 놓는 품사, 그게 전치사입니다. 즉 목적어 앞에 놓는 품사입니다. 그래서 이 전치사는 뒤에 오는 명사 상당 어구를 목적어로 취해서 쓰는 그런 품사입니다. 자, 아래 문장 볼까요? Vincent likes sunflowers. 빈센트는 해바라기를 좋아합니다. 해바라기를, 자, 이렇게 해석이 되면 목적어라고 그랬죠. 네, 이 목적어를 앞에 있는 like라는 동사가 목적어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Vincent is fond of sunflowers. 같은 뜻입니다. 빈센트는 해바라기를 좋아합니다. be fond of. 자, 수거죠. be fond of. 무엇을 좋아하다. 이 위에 있는 like와 뜻이 같습니다. 자, 수거인데 이때 이 be fond of, 이 of라고 하는 말 뒤에 sunflower를 갖다 썼어요. 그러면 지금 구조상 이 sunflower는 앞에 있는 전치사 of의 목적어인 겁니다. 즉 of에 걸린다, 또 of의 목적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영어에서 목적어를 취하는 품사가 두 개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타동사,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 타동사, 그리고 목적어를 취하는 전치사. 이 전치사는 위에서 설명했듯이 목적어 바로 앞에 놓는다 그런 의미에서 목적어 앞에 쓰는 품사 전치사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한번 잠시 상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동사를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동사를 두 종류로 나누어서 자동사와 타동사. 기억나시죠? 자동사가 뭐예요? 타동사랑 어떻게 달라요? 네, 자동사라고 하는 것은 목적어 없이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동사예요. 그에 비해서 타동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뒤쪽에 목적어를 갖다 써야 됩니다. 자, 그 점이 달라요. 자, 그런데 이 자동사도 뒤쪽에 전치사를 갖다 쓰게 되면 그 전치사의 목적어로 명사 상당어구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타동사처럼 의미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치사가 목적어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사도 그 다음에 전치사를 갖다 쓰게 되면 이제는 그 전치사의 목적어로서 목적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아래 예문을 볼게요. Vincent reached Paris. 빈센트는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이 Paris라고 하는 말이 앞에 있는 동사의 목적어예요. 목적어. 이 목적어를 취한다면 앞에 있는 이 reach라고 하는 이 동사는 타동사지요. 목적어를 취하니까 다른 무언가를 갖다 써야 되는 동사 타동사지요. 자, 그런데 이 reach라는 동사를 아래처럼 arrive로 바꾸게 되면 이런 현상이 꼭 일어나야 합니다. Vincent arrived at Paris. 여기서 at를 빼면 틀리게 됩니다. reach 다음에는 전치사 없이 Paris를 쓸 수 있지만 arrive를 쓰게 되면 다음에 전치사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왜요? 앞에 있는 arrive는 자동사라서 그래요. 목적어를 직접 취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적어를 갖다 쓰려면 중간에 전치사를 하나 끼워 넣어야 돼요. 그러면 이 전치사의 목적어로서
Paris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arrive at라고 하는 구동사가 탄생합니다. 즉 동사 구인 거죠. 동사 구. 다른 말로 구동사.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는 결과적으로 위에서 보니까 타동사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전치사의 목적으로 뒤에 어떤 명사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볼게요. Vincent reached Paris 라고 하는 말은 Vincent arrived at Paris 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자,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현상 때문에 영어와 한국어 둘 사이에 헷갈리는 사항이 많이 발생해요. 이렇게 헷갈리는 문법이라고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헷갈리게 되면 결국 이것은 시험에 잘 나온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1번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 자동사가 뭐라고 했어요? 스스로 자, 즉 목적어 필요 없이 저 혼자서 잘 놀아요. 그런 동사가 자동사. 타동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무언가를 목적어로 갖다 써야 되는 동사, 즉 목적어를 반드시 써야 되는 동사. 그게 타동사라고 했어요. I enter into the classroom. 나는 교실로 들어갑니다. 자, 이 문장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요? 틀렸어요. 왜 틀렸어요? 이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왜 틀렸어요?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into 때문에 틀렸어요. into를 빼야 맞습니다. I enter the classroom 하고 써야 이것이 영어에서 맞는 문법입니다. 나는 교실로 들어갑니다. 라는 말을 영어로 옮기면 I enter the classroom. into를 쓰면 안 됩니다. 왜? enter라고 하는 말이 타동사라서 그래요. 타동사라서. 그런데 이 enter를 자, 이제 go라는 동사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I go into the classroom 하고 쓰게 되면 이 문장은 이제 맞습니다. enter일 때는 into를 쓰면 안 되고 go라는 동사를 쓰게 되면 into를 써야 하고 이게 뭔 차이예요? 그렇습니다. enter는 타동사라서 전치사를 필요로 하지 않고 go라는 동사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전치사를 쓰고 그 다음에 목적어를 갖다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할까요? 위에서 한번 얘기했습니다.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는 타동사가 된다. 그러니까 타동사일 때는 전치사 없이 목적어를 쓸 수가 있고 자동사를 쓰게 되면 그 다음에 반드시 전치사를 슬쩍 끼워 넣어서 그 전치사의 목적어로 갖다 쓸 수 있다. 그래서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는 타동사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보실까요? They marry with each other. 그들은 서로 더불어서 결혼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더불어서 함께 결혼을 합니다. 자, 이 문장 맞았어요? 틀렸어요? 자, 이 문장은 영어에서는 틀린 문장입니다. 비문법적인 문장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뒤쪽에 있는 with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면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말에 누구누구와 결혼하다 라는 표현은 영어에서 marry with라고 옮기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틀립니다. 왜 그래요? with라고 하는 전치사를 안 쓰는 게 맞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 있는 동사 marry 때문입니다. 이 marry는 타동사예요. 타동사는 전치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맞게 쓰려면 They marry each other 라고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프로포즈 할 때 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라고 말할 때 Will you marry me? 라고 표현을 하지
Will you marry with me? 하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 보시겠습니다. We discuss about the matter.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토론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다. discuss about. 잘 쓴 것 같죠? 그렇지만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원리로 틀린 문장입니다. 맞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about을 빼야 맞습니다. We discuss about the matter가 아니고 about 빼고 그냥 the matter. 동사를 바꾸어서 discuss가 아니라 talk로 바꿔봅시다. 그러면 about을 꼭 써야 돼요. talk about, 뭐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자, 정리할게요. talk는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전치사를 쓰고 다음에 목적어를 쓸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discuss는 타동사입니다. 전치사 필요 없이 곧바로 목적어를 갖다 써야 맞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혼동을 종종 일으킵니다. 시험에 아주 잘 출제되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이번에는 타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자동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Vincent didn't graduate the school. 빈센트는 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습니다. 자, 빈센트가 대학교를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빈센트는 그 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제대로 쓴 것 같은데 틀렸습니다. 이 graduate라고 하는 이 동사는 자동사입니다. 자동사를 쓸 때 다음에 목적어를 이렇게 갖다 쓸 수가 없죠. 그러면 이 graduate는 타동사게요. 목적어를 쓰기 위해서 자동사가 목적어를 이렇게 갖다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바로 그 사이, 그 뒤에 전치사를 갖다 쓰게 되면 됩니다. 전치사를 이렇게 끼워 넣으면 이제는 목적어를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동사의 목적어가 아니라 전치사의 목적어로 목적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를 졸업하다 라고 할 때 graduate from 하고 학교를 쓰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보실까요? Vincent waited her. 빈센트는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자, 우리말식으로 갖다 쓰면 이렇게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영어에서 이 문장도 비문법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wait라는 이 동사는 타동사가 아니라 자동사예요. 위에 있는 graduate가 자동사였듯이 아래에 있는 wait라는 동사도 자동사입니다. 자동사는 이렇게 목적어를 곧바로 쓰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전치사를 갖다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치사를 기억해야 돼요. wait for, 누구누구를 기다리다. 전치사 for를 쓰고 이 전치사의 목적어로서 her를 갖다 쓰면 위에 있는 이 문장이 맞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타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자동사 또한 혼돈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시험에도 종종 출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다른 종류의 목적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재귀 목적어라고 하는 건데요. 재귀 대명사가 목적어가 되는 것. 자, 이 재귀라고 하는 말이 조금 우리 학생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단어일 수 있어서 설명 잠시 하겠습니다. 이 재라고 하는 것은 다시 재자예요. 한번 방송한 것을 다시 방송하면 뭐라 그래요? 재방송한다고 그러죠. 자, 여기 그 다음에 귀라고 하는 말은 돌아갈 귀자예요. 추석이나 설날 때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귀성객 이렇게 부르죠.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집으로 가는 거 뭐라고 해요? 귀가한다고 하죠. 귀가. 그러므로 재귀라고 하는 것은 다시 돌아간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동작을 했는데 그 동작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누군가를 죽였는데 그 죽인 대상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남을 죽인 게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상황이 되죠. 자살하다라는 바로 그런 표현을 쓸 때 재귀 대명사가 쓰이는 겁니다. 자, A번 볼까요? Vincent killed himself. 빈센트는 자기 자신을 죽였습니다. 즉 자살했습니다.
at the age of 37, 37세의 나이에 자살했습니다. 자, 이럴 때 여기 himself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앞에 있는 kill이라는 동사의 목적어예요. 그런데 이 himself가 누구예요? 앞에 있는 주어 빈센트예요. 이 빈센트를 다시 한번 쓰지 않고 대명사로 바꾸어서 썼는데 그때 이 뒤에 self라고 하는 말이 붙게 돼요. 그래서 himself하고 쓴 것은 앞에 있는 이 주어를 목적어로 바꾼 형태인데 이런 것을 동작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는 상황을 표현한다고 해서 제귀 대명사라고 부릅니다. 자, B번 볼까요? Vincent was beside himself. 빈센트는 미쳤습니다. 자, beside, 뭐뭐 옆에 있는 이라는 전치사입니다. beside, 뭐뭐 옆에. 자기 자신 옆에 있다. 정신이 몸에서 빠져나가가지고 그 사람 옆에 있다. 정신이 나간 상태이다. 라는 뜻입니다. 즉, 미쳤다는 뜻이에요. 빈센트는 미쳤습니다. When he cut his earlobe. 그가 자신의 귓불을 잘랐을 때 미친 상태였습니다. 자, 이럴 때 beside himself라고 하는데 이 himself는 바로 앞에 있는 빈센트를 달리 표현한 목적어지요. 제귀 대명사가 목적어로 쓰인 겁니다. C번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자, 뒤에 있는 who 관계대명사 처리, 앞에 있는 선행사는 보통 명사가 된다고 그러죠. 선행사입니다. 이 선행사를 수식하는, 즉 형용사절이죠. 형용사절. 명사를 수식하니까 형용사이고 절의 문장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절이라고 부릅니다. 즉 관계대명사절은 형용사절이 되어서 앞에 있는 명사 이것을 선행사라고 부릅니다. 선행사는 앞에 있다, 앞에 간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우리말에서 스스로 돕는 이런 식의 표현은 잘 안 쓰지요. 의역을 해서 하늘은 스스로 무언가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을 돕는다. 남한테 의지 않고 스스로 일어서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돕는다. 라고 의역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속담입니다. 속담은 무조건 외워두세요. D번입니다. Please help yourself to the cake. 자, 이 말은 케이크를 많이 드세요. 라는 그런 식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손님을 초대해놓고 많이들 드세요. 라고 말할 때 영어에서는 Please help yourself to the cake.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럴 때 문장의 주어는 생략이 되었어요. 문장의 주어는 명령문이기 때문에 주어가 지금 빠져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 주어를 자기 자신을 돕는다. 그러니까 자신의 행동이 자신에게 돌아갔지요. 그래서 제귀 대명사를 쓴 상황입니다. 자, 수거로 기억해 두세요. help yourself to 무엇을 마음껏 드세요. 이번에는 네 번째 사례로 동종 목적어를 설명하겠습니다. 원래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쓰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die라고 하는 단어 아래서 보는데 죽다라고 하는 말은 더 이상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의미가 충분합니다. 살다라는 말도 그래요. 이런 단어들은 자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쓸 필요가 없는데 가끔씩은 목적어를 쓰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게 바로 동종 목적어입니다. 자, 자동사인데 목적어를 취한다? 다시 얘기해서 자동사가 아닙니다. 이제는 타동사로 바뀌는 거예요. 타동사로. 왜? 목적어를 취하니까. 원래는 자동사였는데 목적어를 취함으로써 타동사로 바뀌는 사례입니다. 어떤 때 그럴까요? 어원이나 의미가 같은 목적어를 취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아래 예문 잠깐 보시면 A번에서 die, 죽다, death, 죽음. B번에서 live, 살다, life, 삶. C번에서 dream, 꿈을 꾸다,
꿈꾸다 라는 동사예요. 그 단어의 목적어로서 dream, 꿈이라고 하는 말. D번 보실까요? sleep, 잠자다, 뒤에 목적어로서 sleep, 잠. 동사와 뒤쪽에 나오는 명사를 살펴보면, 목적어를 살펴보면 같은 어원이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A번부터 쭉 해석할게요. 빈센트는 비참한 죽음을 죽었습니다. 권총으로 자살했거든요. B번, 모든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C번, 그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D번, 그 아기는 깊은 잠을 잤습니다. 이 사운드라고 하는 건 소리가 아닙니다. 여기선 형용사로서 깊은 잠을 sound sleep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가주어, 진주어의 개념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목적어에서도 그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가짜로 목적어를 씁니다. 그게 it예요. 가목적어 it입니다. 그리고 진목적어, 진짜 목적어를 뒤로 빼서 to 부정사를 쓴다던가 아니면 동명사를 쓴다던가 아니면 that절을 쓴다던가. 절이죠, 절. 자, 이런 식의 형식을 취하는데 가주어, 진주어를 이해했다면 이제 가목적어, 진목적어도 반드시 이해해야 되고 또 그리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A번 보실게요. Vincent thought it rude. 빈센트는 그것이 무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어, 동사, it가 목적어, 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어 rude, 무례한. 빈센트는 그것이 무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그것이 뭐냐면 뒤쪽에 있는 말이에요. To say such a thing. 그런 말을 하는 것. 투부정사가 뒤쪽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진짜 목적어예요. 앞에 있는 it는 가짜 목적어예요. 그런데 이 진짜 목적어와 가짜 목적어는 사실상 같은 내용입니다. 그것이 뭐냐? 뒤쪽에 있는 to say such a thing이에요. 그것을 간단하게 앞쪽에다가 슬쩍 깃발을 세우는 식으로 it를 썼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 그리고 목적어 하나 더 이런 식의 구조죠. 자, 이런 구조는 바로 O형식 문장에서 쓰이는 구조입니다. O형식 문장 뒤쪽에서 또 자세하게 배우니까 너무 염려 마시고요. 그런 게 있구나 하고 이해해 두세요. 빈센트는 그것이 무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 To say such a thing. 자, it 자리에 to say such a thing을 끼워 넣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빈센트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rude, 무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it는 가짜이기 때문에 해석하지 않습니다. 자, B번 갈게요. After Vincent cut his earlobe, 빈센트가 자신의 깃불을 자른 후에 폴 고갱 found it very hard. 폴 고갱은 그것이 매우 힘들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자, 그게 뭔데요? 가짜예요. 이 it는 가짜 목적어예요. 진짜 목적어는 뒤쪽에 있습니다. 밑줄 친 부분 전체가 진짜 목적어입니다. Living together with him. 그와 함께 사는 것. 그와 함께 사는 것. 자, 이 진짜 목적어를 가짜 목적어 자리에 끼워 넣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빈센트가 자신의 깃불을 자른 후에 폴 고갱은 그와 더불어 사는 것이 very hard, 매우 힘들다는 것을 found, 발견했습니다. 자, it를 해석 안 했죠? 그렇습니다. 가목적어는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문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만 깃발처럼 살짝 끼워 넣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번 문장입니다. Vincent took it for granted. 빈센트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자, 여기 it는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석을 했는데 사실은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이 뒷부분의 절이 진짜 목적어이기 때문에 뒷부분을 앞에 있는 이 it에다가 끼워 넣으면서 해석을 합니다. 자, that 고갱 left him.
고갱이 그를 떠났다는 것. 자, 이제 끼워 넣고 해석합니다. 빈센트는 테디하, 고갱이 자신을 떠났다는 것을 for granted,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다시요. 빈센트는 고갱이 자신을 떠났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자, 그래서 가목적어 it, 그리고 진목적어 투부정사, 동명사, 대뜨절, 이런 식의 구조를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이 세 문장은 모두 O형식 문장입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어. O형식 문장에서 가목적어를 사용하는 그런 구조가 나온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어의 정체를 밝힐 차례입니다. 자, 어때요?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좀 쉽게 이해가 가나요? 네,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을 겁니다. 자, 힘내서 한번 우리 열심히 해봅시다.